불안은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다.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렸다. 나는 정신의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정신질환자에게 입히는 구속복과 벽에 자해방지용 패드를 붙인 독방이 떠오르곤 했다. 불안증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말이었다. 정신의학이나 불안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잉마르 베리만의 영화가 떠올랐다. 요즘 아마존에 들어가면 불안에 관한 책을 6만 종 가까이 찾을 수 있고, 구글에서 불안을 검색하면 약 16억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불안이 이전 시대에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에피쿠로스 같은 철학자들도 불안에 대해 논했다. 키케로와 세네카는 불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조언도 남겼는데, 세계 최초의 인지행동 치료 매뉴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불안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현상이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오랫동안 불안은 미래를 신중히 대비하는 데 따라오는 맹점으로 여겨졌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상상할수록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도 늘어나고 그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고등한 뇌를 가진 덕분에 가능한 미래 결과를 지나칠 만큼 많이 예상하고 우리의 행동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는 물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불안의 원인도 될 수 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불안은 인간이 똑똑한 탓에 치러야 하는 대가다. 그런데 20세기 초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다른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내면에 억압된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불안이 생겨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인간 정신을 일종의 전쟁터로 봤다. 잠재의식의 다른 부분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려고 또는 끄집어내려고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그는 불안이 이런 내면 싸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억압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밝혀내 적절히 처리하면 내면의 싸움이 해결되고 불안도 사라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내가 1920년대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고 불안증에 시달리다가 프로이트의 병원을 찾아갔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용 긴 소파에 나를 눕힌 뒤 흰 턱수염을 쓰다듬으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기억을 말해보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특별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대답한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의 신경증 성향은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과거의 고통에서 기인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면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고 해결되지 못한 정신적 외상이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나와 함께 이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에 해변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 경험 또는 방을 깨끗이 치우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심하게 맞은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이 어떤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분명 프로이트는 인간 내면 깊은 곳의 감정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정신 분석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연구 관점에서 보면 불안에 관한 그의 생각은 다소 터무니없어 보인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점점 줄고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불안장애를 겪는 건 대개 부모 탓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릴 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 불안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유년 시절에 겪은 강렬한 스트레스는 뇌에 세상이 위험한 곳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뇌는 연기가 조금만 감지돼도 울려대는 화재 경보기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그러나 오늘날 신경과학계와 심리학계에서는 불안이 억압된 어린 시절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에 반해 불안 성향에 유전적 요인이 4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다시 말해 불안 민감성의 상당 부분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다.